can't tell me why. 전당포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남자 차태식. 그를 찾아오는 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과 옆집에 사는 꼬마 소녀 정소미가 전부인데요. 일찌감치 버림받은 채 자란 소미는 늘 혼자 다니는 태식도 자기처럼 버림받았다고 여겼고, 태식 또한 이런 소미가 썩 싫지만은 않았는지 같이 밥까지 먹을 만큼 친한 사이가 되죠. 아저씨 정말 깡패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쁜 짓 하고 숨어 사는 거래. 엄마도 아저씨 성추행범이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왜요? 너도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 그냥 감옥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이때 소미의 엄마 박효정이 태식의 전당포를 찾아오는데요. 효정은 음침하기로 소문난 태식을 싫어하고 소미와 태식이 친하게 지내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데요. 아저씨 경고하는데 자꾸 우리 애 불러들이지 마. 소미한테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둬. 난 유부녀 따먹는 새끼는 용서해도 애들 건드리는 새끼는 용서 안 해. 불알을 뜯어버릴 테니까. 정 그렇게 외로우면 데이트 신청하든가. 몽타주도 괜찮고 그쪽이랑 연애도 해줄 수 있는데. 응? 쫄기는. 효정은 일침을 가장한 유혹을 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딸을 아끼는 평범한 엄마 같지만 실상은 보약에 찌들 대로 찌든 상태라 자기 아이한테 신경을 쓰긴커녕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스트립 댄서죠. 이후 소미는 한 남자아이의 가방을 훔치다 걸리는 바람에 아이 엄마한테 머리를 맞는데요. 출동한 경찰 중 여경이 아이 엄마를 진정시킨 다음 이 일은 어른이 와야 해결된다며 집에 어른 안 계시냐고 묻는데요. 그때 소미가 근처를 지나가던 태식을 발견하자 소미가 가리키며 아빠라고 하지만 태식은 소미를 외면하고요. 이날 저녁 둘은 문구점에서 마주하고요. 태식은 그러게 남의 물건은 왜 훔치냐고 타박하죠. 이 사건 이전에 태식은 자신의 국화를 만진 소미를 보고는 꽃을 거칠게 뺏으며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충고했는데요. 그런데도 소미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자 손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모른 척한 거죠. 그리고 영화 극 초반부 소미가 우유를 안 훔쳤다며 이젠 안 그런다고 말하는 걸로 미루어 보아 과거 태식의 집 앞에 있던 우유에 손을 대다 걸린 적도 있는 듯하죠. 다만 소미는 경찰이 집에 어른 안 계시냐고 물었을 때 유일한 구원책으로 태식을 쳐다봤는데 외면당하자 상처받은 거죠.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그래서 모른 척했죠. 괜찮아요. 단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데요, 뭐. 엄마도 길 잃어버리면 주소랑 전화번호 모른 척하래요. 술 마시면 맨날 같이 죽자는 소리만 하고. 거지라고 놀리는 뚱땡이 새끼보다 아저씨가 더 나빠요. 그래도 안 미워요.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그 생각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니까 안 미워할래. 소미는 효정의 방치와 학대로 고통을 겪으며 자라왔고요. 그렇기에 뼛속 깊이 사무친 애정결핍을 드러내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신을 배려해주는 태식만큼은 미워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소미의 캐릭터와 태식과 소미의 관계를 알려주는 명대사죠. 그 전에 어느 날 효정은 기둥서방과 짜고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남자를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 다음 그가 갖고 있던 보약을 훔치고 그걸 카메라 가방 속에 숨겨서 태식의 전당포에 맡겼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건드린 남자가 단순한 깡패가 아닌 보약 유통과 장기를 사고 파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거대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거죠. 결국 효정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범죄 조직의 두목인 만석의 동생 종석한테 딸 소미가 보는 앞에서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헤어드라이어로 허벅지가 찢어지는 모진 고문을 당하죠. 한편 태식의 전당포에도 정체 모를 침입자들이 나타나는데요. 태식은 침입자들을 단순 좀도둑 또는 강도로 여겼지만 이들의 두목인 종석은 이미 효정과 소미를 납치한 후였죠. 태식은 종석의 부하인 베트남 킬러 람로완이 건네준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미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게 되고 게다가 람로완이 총을 쏘는 걸 보자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태식은
서둘러 튀어나와 종석일당과 납치당한 소미와 효정이 탑승해 있는 봉고차를 쫓아가지만 놓치고 말고요. 이후 태식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사람이 납치됐단 말을 듣고도 장난 전화로 오해하는 경찰서의 미지근한 반응을 들은 후 신고를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하며 시키는 대로 하면 납치한 둘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 종석과 그의 형 만석에 보약 심부름을 하기 시작하죠. 만석 종석 형제의 조직과 연관 있는 사업가이자 보약 거래상인 오명규 사장이 월남 군발이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람로와는 베트남 인민군 출신이며 작중 전투력을 보면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가 모종의 사유로 전역한 후 어둠의 세계에 용병으로 넘어온 걸 알 수 있는데요. 종석이 헤어드라이어로 효정을 고문하는 동안 람로와는 비가한 소미의 뒤에 나타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검지손가락을 올려 상대가 돌아보면 볼을 찌르는 장난을 치며 씩 웃는데요. 어린 소미가 엄마가 고문당하는 잔인한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주고 소미의 엄마가 범죄 조직한테 당하는 모습에 대한 죄책감까지 느끼기도 하면서 악당이지만 인간다운 세심한 면도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죠. 이후 람로와는 개미굴에 잡혀있는 소미에게 과자인 월병을 건네주고요. 착하게 굴었으니 엄마 만나게 해준다는 개미굴 할멈의 말에 이끌려 장기를 뽑힐 아이를 보고는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소미가 람로완의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면서 한 말 잘 들으면 엄마 볼 수 있는 거죠? 란 말에 소미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내면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죠. 이후 종석이 태식한테 해당한 뒤 분노한 만석이 노발대발하며 적출을 담당하는 보약쟁이 의사한테 소미를 넘겨 눈을 뽑아버리라는 지시를 내리자 람로와는 일단 소미를 의사한테 데려가는데요. 아저씨가 엄마 만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죠? 우리 엄마 안 죽었죠? 우리 엄마 죽은 거 아니죠? 네? 우리 엄마 살아있죠? 아저씨, 아니죠. 거짓말 치는 거죠? 아저씨, 우리 엄마 살아있죠? 어디 있어요?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아저씨. 비웃던 의사는 소미를 마취시키고 만석의 지시대로 수술에 들어가죠. 이후 태식은 만석의 아지트에 혼자 들어가 소미를 되찾으려 하지만 만석은 소미의 눈이랍시고 적출된 눈알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굴려보내며 태식을 도발하고 만석의 부하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롱하자 태식의 분노가 폭발하고요. 충치가 몇 개냐? 뭐? 나 전당포한다.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태식이 터키탕에서 양민 학살을 하기 전 뱉는 명대사인데요. 왜 금리빨이냐 하면 앞서 소미가 전당포에서 아저씨, 이빨 뽑아봤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태식은 눈앞에서 가족들을 잃은 적이 있고 그 고통을 보듬어주던 소미까지 사라지면서 이가 뽑히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무려 2번이나 느낀 거죠. 그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날린 사형 선고죠. 이후 지하 주차장까지 도망친 만석은 자기 차량에 자금들을 싣고는 총상을 입은 부하와 함께 차를 타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자신의 부하가 주차장까지 따라온 태식한테 해당하자 황급히 혼자 차를 몰고 도주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태식의 총격에 의해 차량의 타이어들이 전부 터져버리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자 만석이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추태를 부리는 사이 태식은 만석의 차량 위로 올라오죠.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만석의 차종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S600에는 방탄유리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태식이 같은 자리에 권총을 연거푸 난사하자 마침내 유리에 구멍이 뚫려버리고요. 당황한 만석은 황급히 조수석으로 피하려다 왼쪽 어깨에 총을 맞고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만석은 잔뜩 겁에 질린 채로 비명을 질러대다 태식이 쏜 마지막 총탄에 헤드샷을 맞고 지옥으로 떨어지죠. 모든 것을 끝낸 뒤 태식은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로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달관의 자세로 권총을 새 탄창으로 장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죠. 네, 여기까지 이정범 감독의 2010년 영화 아저씨의
결말을 제외한 줄거리와 명대사, 제 목소리 더빙으로 소개해드렸어요. 한국 최고의 액션 영화를 뽑으라면 항상 톱 순위권에 드는 영화 중 하나이고요. 특히 아저씨 이후에 만들어진 한국 액션 영화들은 아저씨와 비교되는 일이 매우 많고요.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과 함께 외국의 영화 평론가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액션씬으로 손꼽히죠. 이 영화는 최종 누적 관객 수 628만 명을 기록하며 인셉션을 누르고 2010년 흥행작 1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는 친구 타짜에 이어 총 관객 3위를 기록했고 2019년 6월 기준 2015년 내부자들 2017년 범죄도시가 추가되어 누적 5위를 기록하고 있죠. 제8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원빈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김세론은 신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원빈 배우는 원래 흡연자였지만 김세론과 촬영을 함께하게 되자 그때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고요. 원빈 배우는 이 영화 이후로 2025년 지금까지 단 한 편의 작품에도 출연하지 않았는데요. 상대 아역 배우인 김세론은 원빈이 이 영화 이후 공백기를 가질 동안 영화 12편, 드라마 19편에 출연했지만 원빈은 그동안 광고만 계속 찍을 뿐 2025년인 지금도 신작 소식은 전혀 없는 상태죠. 김세론 배우는 아저씨 외에도 여행자, 도희야, 만신 등의 영화에서 유소년의 나이에 맞지 않게 어둡고 묵직한 연기를 너무나 잘 소화한 천재 아역 배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고요. 지금쯤 편안한 곳에 이르렀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